자,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싸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예. 국회에 있을 때는 정말 문구 하나 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예. 그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이건 왜 안 했어지 막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그 시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디테일 점점 아주 작은 것까지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우리 뜻을 관철해야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래야 이기는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게 뭐 특검을 뭐 여당 한다, 야당 받아라, 여당 받겠다. 그런데도 뭐 40일 동안 이렇게 공전이 되는 상황을 그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리하면 딱 그러니까 세 문장인데 네. 예를 들면 특검 그 수사 대상에 김경수 의원을 넣을 건지 대선이라는 단어를 특검법 제목에 넣을 건지 등등 사실은 따질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제3자가 보면 왜 저런 거 갖고 싸우지?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특검법도 논의하고 추경도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도 관련해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고차 방정식이니까 여당 야당이 있는데 여당의 의석수가 121석밖에 안 되고 여당은 여당대로 지지자의 시각이 있고 또 집권 여당의 시각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또 새 교섭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또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막 고차방 정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우원식 전 여당 원내대표가 물꼬를 트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당이 드루킹 특검법은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안 받겠다고 하다가 조건부로 받겠다 말하자면 국회 정상화를 빨리 해서 특검 처리하자. 그래서 추경을 이제 하나의 그 상징처럼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일단 14일 날 대의민주주의의 파괴는 막았습니다. 그래요. 선거는 치르게 됐죠. 뭐랄까 너무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갖고. 그런데 그 뉴스가 왜 이렇게 정상화 밑에 그 같이 이제 또 뉴스가 계속 딸리는데 이걸 꼭 뭐 여론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국회 파행 때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국민 80% 찬성 이런 뉴스가 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님은 실제로 4월 세비를 국고에 반납을 완료했다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자발적으로 약속을 했고 하신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14일 날 4명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4분의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이건 국회가 진짜로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할 뻔한 거잖아요. 그 파국은 막았다. 그리고 18일 날 드루킹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같이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 이제 일단 특검법 법안 만들고 특검 누가 할지부터 뽑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야당 추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면 그거를 야당에서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 2명을 야당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또 다투시겠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법안에는 물론 이제 관련 사건이라고 적시를 하면 국민들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니 수사 과정에서 찾게 되는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 관련 사건이면 다 수사하는 게 맞지. 근데 그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또 얼마만큼 이 법안에 넣을 것인가 가지고 또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지금 6.13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 안에 수사 시작하기는 어렵죠. 근데 야당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속도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되고 검사로도 임명이 돼야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좀 속도를 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당장 특검을 이제 추천하기로 한 대한변협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오늘 특검 추천위원회를 벌써 구성했다고 하니까요. 이게 속도를 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특검 숫자 후보가 날짜만 보니까 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임명 완료해야 되고 20일 안에 특검보 등 수사관 임명해야 되고 90일 동안 수사니까 이게 지방선거 전에 시작이 쉽지 아니 불가능하죠.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게다가 또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예전에 그 2007년에 삼성 비자금 의혹을 다뤘던 조준웅 특검.
그래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분을 특검으로 세웠을까? 사실 뭐 부실 특검이었다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나마 그분이 제일 나왔다. 당시 그렇죠. 특검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조준웅 특검 외에 박근혜 정부 때 총리하셨던 정홍원 총리. 또 한 분은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영주 변호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제일 나왔다는. 조준웅 특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정치권에서 이제 야당이 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 2명을 이제 선택해서 대통령께 추천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 그때도 추천했죠. 네, 일부러 과거의 여당 입장에서 정말 그 확실한 공안검사 출신을 고모 씨 같은 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 정도는 이제 약간 색깔이 그나마 조금 나은 분을 추천을 하죠. 그럼 대체로 그분이 됩니다. 경험상.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제 특검 수사 범위가 드루킹 및 그와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그다음에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가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있잖아요. 요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특검 대상 범위에 넣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오늘도 바른미래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칭에서 대통령 선거는 빠진 거잖아요. 대통령 빠졌을 뿐만 아니라 대선이 빠졌고 김경수라는 이름이 이제 빠졌습니다. 형식 논리긴 하지만 그래도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야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 그때 특검했잖아요. 그때도 요런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등이 들어가서. 그때는 최순실 등 뭐 이제 뭘 아니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일부러 합의 과정에서 이게 등을 썼으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도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들어간 건 맞지만 등을 어차피 썼으니까 그래도 그러면 좀 느낌을 덜 하기 위해서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거죠. 하지만 어차피 수사는 관련 사건이었으니까 다 됐었죠. 그래서 이 등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선 기간 드루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다라고 대선을 또 집어넣은 게 그 등이라는 그 한 글자 때문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김경수 후보는 어제 의원직 사퇴해서 처리할 때 국회에 와서 거듭 얘기했습니다. 특검보다 더한 것도 받겠다. 그러니까 본인은 떻떳하다 이 주장을 의원직 이제 사퇴하면서 한 번 더 밝힌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나저나 자한당의 그 입장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참 그런 게요. 자한당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근데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고 13일 날 이제 지선이 있고 14일은 또 월드컵이잖아요. 참 이렇게 관심 없는 선거도 정말 참. 아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참. 중요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특검 불필요서를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게 경찰이 최근에 처음에 초반에 조금 이제 뭐 발표 과정에서 좀 머뭇거리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언론에서도 질타를 좀 받았고 이렇게 좀 섬세하게 처리를 못했느냐. 그래서 최근에 하는 걸 보면 나오는 대로 그걸 다 발표하고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정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이거 찾았습니다 하면 인과관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발표를 해요. 자금 2,700만 원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드루킹이 회원들 대상으로 모았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상관없이 그냥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사 9만 건 찾았다 그러면 그것도 다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가 더 나올까 싶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전부터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그랬고 최근에 것도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수사들의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이제 여전히 주장하는 바들은 왜 김경수 의원 건을 압수수색을 안 하냐고 하는데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지금 한모 보좌관 500만 원 가량 이제 주고받은 것도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 약간 협박성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걸 사진 캡처해서 보관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에도 뭔가 폐쇄했던 자료 중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김경수 의원에게 조금 위협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거 다 공개를 했잖아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뭐가 문자 메시지 다 복원해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문제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뭔가 부정적인 일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거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밝히는 건 어렵지만 김경수 의원하고 연결고리를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공세를 할 때 이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고 있지만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근거로 된 게 되게 미약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소위 문자 메시지 있었잖아요. 그거를 야당은 문자 폭탄이라고 하고 여당 예. 쪽에서 문자 행동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그때 문재인 후보가 그것을 양념이라고 표현했다. 요게 한 근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 근거. 네, 근거.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가 김경수 의원이 수행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관여를 했을 것이다. 이건데 예. 이 두 개가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특검하기로 했고 그게 뭐 지방선거 이후든 전이든 뭐 사실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 저는 계속 아쉬운 게 이거를 고발한 당사자가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가 고발한 것은 지금 밝혀진 드루킹뿐만 아니고 대여섯 여러 건이 건을 됐는데. 고발을 했고 그중에 확실한 거는 박사모의 경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했고 그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온라인 업체와 계약 관계 속에서 매크로 조작을 통해서 정보 홍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부분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걸 단지 정파적인 소재로 삼으면 정파적인 논란거리로 끝나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다. 예. 인터넷 여론이 갈수록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려는 모든 행위 예. 그것도 자발성이 결여된 기계적 조작은 좀 큰 틀에서 특검도 하고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주말에 광화문에 가면 여전히 이제 네, 뭐 주말마다 문재인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을 해가면서 시위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예. 그분들이 돌려보는 뉴스 같은 걸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댓글을 달아지 뉴스를 만들진 않았는데 예.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선 후보 과정에서도 그 과정에서 세상에 가짜 뉴스의 피해를 나만큼 더 입은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조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조사 안 하죠. 그거는 이제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들어간 부분들이 있으면 조사를 하겠죠. 근데 네. 그게 이제 특검 갑자기 조사는 아니고. 특검 조사 대상은 아닌 거죠. 특검 수사 왜냐하면 범위에는 포함이 안 되는. 왜냐하면 이게 그거를 유포를 누가 하고 있든지 간에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특검 예. 조사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뭐 또 그거는 또 그거대로 네. 그 선관위가 또 조사하기도 선관위가 하고.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어떤 기존의 뉴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에 잘못된 부분도 바로잡는 거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해악은 진짜 가짜 뉴스들이거든요. 예, 이제 예, 더 예. 잘하실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 그쪽을 계속해서 지금 조사를 해오셨으니까 네. 그거 빨리 정리를 안 하면요 이 국가적인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웃기는 거는 거기서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기성 제도권에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예. 그래요. 진짜 뭐 가짜 뉴스도 문제지만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런 문화도 좀 바뀌어야 하고요. 또 그와 함께 언론이 공신력을 좀 높여서 언론이 얘기하면 일단 가짜 뉴스도 다 수습이 되는. 그러게요. 다 예전에 그냥 참 슬픈 게 옛날에 야 신문에 나왔어 이러면 게임 끝이었는데 네. 참 것을 판단하는 지금은 신문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예. 그러고 나면 지금 6.13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예. 그 안에 수사 시작하기는 어렵죠. 근데 야당에서는 이번에는 그래도 좀 속도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통과되고 검사로도 임명이 돼야 언론에 한 줄이라도 나오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속도를 낼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당장 특검을 이제 추천하기로 한 대한변협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 오늘 특검 추천위원회를 벌써 구성했다고 하니까요. 예. 이게 속도를 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특검 숫자 후보가 날짜만 보니까 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임명 완료해야 되고 20일 안에 특검보 등 수사관 임명해야 되고 90일 동안 수사니까 이게 지방선거 전에 시작이 쉽지 아니 안 불가능하죠. 되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죠. 예. 게다가 또 후보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예전에 그 2007년에 삼성 비자금 의혹을 다뤘던 조준웅 조준웅 특검이요? 특검. 예.
그래서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분을 특검으로 세웠을까? 사실 뭐 부실 특검이었다는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나마 그분이 제일 나왔다. 당시 그렇죠. 특검 후보가 누구였냐면은 조준웅 특검 외에 박근혜 정부 때 총리하셨던 정홍원 총리. 또 한 분은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고영주 변호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제일 나왔다는. 네. 조준웅 특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근데 정치권에서님은 실제로 4월 세비를 국고에 반납을 완료했다고 자발적으로. 합니다. 예, 자발적으로 약속을 했고 하신 거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14일 날 4명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4분의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건 국회가 진짜로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할 뻔한 거잖아요. 예, 그 예, 파국은 막았다. 예. 그리고 18일 날 드루킹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같이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네.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수사는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무엇보다 이제 일단 특검법 법안 만들고 특검 누가 할지부터 뽑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야당 추천, 네.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면 네. 그거를 야당에서 2명. 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을 하면 2명을 야당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1명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예. 그 과정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또 다투시겠죠. 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냐라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좀 디테일에 들어가면 이 법안에는 물론 이제 관련 사건이라고 적시를 하면 국민들 생각하기엔 그래요. 아니 수사 과정에서 찾게 되는 범죄 행위가 있으면 그 관련 사건이면 다 수사하는 게 맞지. 근데 그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또 얼마만큼 이 법안에 넣을 것인가 가지고 또 상당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특검법도 논의하고 추경도 논의하고 판문점 선언도 관련해서 논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다 고차 방정식이니까 여당 야당이 있는데 예. 여당의 의석수가 121석밖에 안 되고 여당은 여당대로 지지자의 시각이 있고 또 집권 여당의 시각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또 새 교섭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관계가 또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국민의 마음을 얻어오는 것도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막 고차방정식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어쨌든 이번에는 우원식 전 여당 원내대표가 물꼬를 트고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일단 여당이 길을 드루킹 특검법은 특검 요건이 안 된다고 안 받겠다고 하다가 네. 조건부로 받겠다 말하자면 국회 정상화를 빨리 해서 특검 처리하자. 그래서 추경을 이제 하나의 그 상징처럼 내세웠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 일단 14일 날 대의민주주의의 파괴는 막았습니다. 그래요. 선거는 치르게 뭔가 됐죠. 예, 예. 뭐랄까 너무 너무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래갖고. 그런데 그 뉴스가 왜 이렇게 정상화 밑에 그 같이 이제 또 뉴스가 계속 딸리는데 이걸 꼭 뭐 여론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국회 파행 때는 국회의원 세비 반납해야 국민 80% 찬성 이런 뉴스가 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세균 국회의장 이제 야당이 예. 변협이 추천한 4명 중에 2명을 이제 선택해서 대통령께 추천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럴 때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대한변협이 그때도 추천했죠. 네, 일부러 그 과거의 여당 입장에서 정말 그 확실한 공안검사 출신을 네. 고모 씨 같은 분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예, 예. 한 명 정도는 이제 약간 색깔이 그나마 조금 나은 그나마 사람으로. 나은 분을 추천을 하죠. 그럼 대체로 그분이 됩니다. 예, 예, 예. 경험상.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이제 특검 수사 범위가 드루킹 및 그와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네. 그다음에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가 있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있잖아요. 예. 요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특검 대상 범위에 넣자 이렇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예, 예. 오늘도 바른미래당에서는 계속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예. 명칭에서 대통령 선거는 빠진 예, 거잖아요. 대통령 빠졌을 대선. 뿐만 아니라 대선이 빠졌고 김경수라는 이름이 이제 빠졌습니다. 그런데 형식 논리긴 하지만 그래도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등.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야가 잘 쓰는 자, 국회가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그 싸우고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민 시각에서 보면 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저도 예.
국회에 있을 때는 정말 문구 하나 뭐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고 그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 이건 왜 안 했어? 막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300명이 모여서 그 시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디테일 점점 아주 작은 것까지 막 첨예하게 대립을 해서 우리 뜻을 관철해야 지지자들이 좋아할 것 같고 그래야 이기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뭐 특검을 뭐 여당 한다, 야당 받아라, 또 여당 받겠다. 그런데도 뭐 40일 동안 이렇게 공전이 되는 상황을 그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정리하면 딱 그러니까 세 문장인데 예를 들면 특검 그 수사 대상에 김경수 의원을 넣을 건지 대선이라는 단어를 특검법 제목에 넣을 건지 등등 사실은 따질 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야가 국민들이 이렇게 보시기에는 제3자가 보면 왜 저런 거 갖고 싸우지? 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